여태까지 얘기해왔던 건 미국 증시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슈, 금리, 뭐 원자재 가격 등등등. 그래서 이걸 다 엮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왔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유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유가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 또 중국의 입장이 어떤지 지금 여기 타이틀 나오듯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양쪽 국가가 쓸 수 있는 카드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트 뭐 우리 거의 한 10번은 더 봤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네.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지셨죠. 네. 자, 기억하시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 또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게 더 중요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 CRB 인덱스가 100 수준이었을 때 닷컴 버블 사실 이때는 미국이 정말 좋을 때죠. 왜?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때가 닷컴 버블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나스닥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죠? 네. 뭐 거의 그때에 그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대표적인 IT 강대국으로서 아니면 뭐 이 닷컴의 강대국으로서 기술주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이 2008년도는 미국이 정말 싫어하는 시기죠. 맞아요. 그죠? 왜? 중국이 완전히 투자를 왕창 늘려가지고 산업재 쪽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을 폭등을 시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또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은행권이 박살이 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제일 좀 피하고 싶은 시기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골디락스 구간이 나왔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가 이 골디락스 구간의 리피트냐 아니면 닷컴 버블 리피트냐 산업재 버블 리피트냐 자, 이 중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사실 미국이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웠었고 미국이 항상 수입을 하는 쪽이 뭐였냐면 석유죠. 옛날에는. 셰일가스가 그죠? 예. 셰일가스가 들어온 건 이 골디락스 구간이에요. 그죠? 그 전에 컨트롤 못했었을 때 이때 산업재 버블 일어났었을 때 유가가 140달러, 150달러로 올라가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하고도 또 연결이 다 돼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년부터 셰일가스가 왕창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 된 거잖아요. 미국이.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이 골디락스 구간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그러면 도대체 왜 유가가 저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나. 그죠? 지금은 또 확 떨어졌지만 그때 우리 얘기 나눴을 때 그죠? 그날 네. 막 76달러 막, 그랬죠.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이상하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오펙 미팅이 딜레이가 됐는데 옛날에는 딜레이가 되면 유가가 빠지는 요소였는데 왜 유가를 끌어올리지? 그때 그 얘기가 왜 나온 거냐 생각해 보세요. 오펙 플러스라는 데는 어쨌든 유가로 먹고 사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유 수출해서 그죠? 먹고 사는 애들이죠. 그러면 가격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많이 팔아야지 자기네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딜레이가 됐다는 얘기는 감산하기 싫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유가가 빠져야 되는 요소인데 시장에 받아들이기에는 그때 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다니까 감산을 더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기대까지 만들면서 억지로 끌어올렸던 케이스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유가가 이게 올라갈 때 이거는 여기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트를 때릴 만한 기회도 될 수 있고 사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급히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유가가 이 정도까지 높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오펙 플러스의 영향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수요 단에서도 예.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근데 이것을 컨트롤하는 건 미국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유가 추이가 이때까지만 하더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 수준이 뭐 25달러 수준 정도면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훅 떨어졌었어요. 네. 그죠? 훅 떨어졌던 게 2020년도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맞아요. 그때 이랬잖아요. 유가를 갖다가 생산만 하면 이게 왜 마이너스까지 갔느냐. 그때 유가는 이제 필요 없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지만 이거를 스토리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들으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까지 갖다 붙이면서 유가를 빠뜨렸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거다. 전기차가 넘어간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의 강대국이고 이 셰일가스가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이고 여기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근데 저게 숫자가 엄청나게 깨져버리면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셰일가스, 이게 제가 2013년, 14년 뭐 이때도 그렇고 2016년 이때도 셰일가스 회사들에 대한 걸 들여다보면서 항상 유가가 폭락을 했었을 때 그쪽에서 미치는 GDP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계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많이 줄었어요. 셰일가스 회사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지만 그래도 하이힐드 쪽에서 거의 50% 이상이 다 셰일가스 쪽이에요. 그렇죠. 에너지 기업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 유가를 높게 유지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유가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이 중요해져 버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에 너무 엉망이 만들어놔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쪽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차트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이 왕창 올라와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유가를 안정시키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푸시를 해야 되겠고 자금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쪽 시장은 앞으로 왕창 커질 거고 그러니 자국 회사들을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봤을 때 중국은 예상을 못 했느냐? 예상했겠죠? 그래서 요즘에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중국이 드디어 통화 정책을 풀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준율 인하를 지금 이거 하고 진짜 있죠. 안 하던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정말 진짜 중국 무섭다. 저는 그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만만하지 않은 상대.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잘 이기고 있다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유가가 요 수준에서 있겠구나. 한 70달러 수준의 딱 숫자에서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면서 하이힐드 쪽은 죽이고 미국은 그러니까 계속 없애버리고. 네. 왜냐하면 셰일가스의 코스트가 45달러? 근데 60달러, 70달러만 돼도 돈이 벌리니까 그걸 가지고 부채를 끄겠죠. 네. 그래서 하이힐드가 자꾸 떨어져요. 금리가. 네, 금리가. 예. 그러면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하이힐드 규모 자체가. 예. 그러면서 다 줄어드니까 경쟁력은 더 올라가죠. 그리고 셰일가스에 더 투자했던 걸 갖다 지금 빼내겠죠. 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신장 공격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팍팍 키우겠죠. 그러면 이제 경쟁력을 또 따라잡으려고 하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재밌는 타이밍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시츄에이션이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느낌이 그런 쪽으로 오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20% 정도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신재생 에너지를 꼭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제가 또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ESG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그쪽에 투자가 되면 그게 효율이 생기고 그게 엄청나게 또 커지고 여기에서 또 수익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전면적으로 둘이 싸우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진짜 기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미국이 왜 그럼 유가를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딱 보시면은 자, 옛날에 셰일 오일 시대가 만들어졌었을 때 어느 정도 생산을 많이 했느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셰일 오일 시대에
석유 리그 카운트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얼마나 시추를 해내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피크 쳤었을 때가 1,609개나 됐었어요. 그리고 또 2018년에 유가가 그때 $79 그때 갔었을 때 그때도 또 골드만삭스가 100불 간다고 했었을 때요. 그때도 888개였어요, 시추가. 근데 지금은 바닥에서 정말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이제 500개가 안 됐네. 예. 400 몇 개 정도네요. 네, 376개.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잖아요. 절반도 안 되죠. 네. 2018년에 비해서. 근데 유가는 벌써 똑같은 가격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생산을 옛날 그때 했던 것보다도 절반밖에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는 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자, 이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한판 붙어야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차트 이거 한번 보시죠. 이때 이 솔라 관련해서 네. 예, 이게 중국이 이렇게 많고 미국은 거의 바닥권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니까. 그리고 전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차트가 없구나. 요거 딱 일어나기 전에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된 그 직원 수가 확 늘어났었거든요. 네. 미국이.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줄었어요. 그 와중에 중국은 이걸 왕창 늘려버린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숫자죠.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뭐냐면 석탄은 사라질 거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석탄을 커버를 하는 게 솔라와 태양광이면 앞으로 이쪽의 매출이 거의 앞으로 뭐 1배, 2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배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쪽의 매출의 가장 대표적이고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 쪽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인데 이쪽 시장이 지금 현재 1인데 이게 좀 한 5년, 10년 돼서 이게 5, 10으로 가면 여기에 이 크는 시장에서 미국이 잡아먹기만 하면 또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지금 이쪽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격차가 되게 심하게 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중국계 태양광이나 중국계 신재생 에너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 보이는데 미국계 퍼스트 솔라라든지 미국계 신재생 에너지의 밸류에이션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로 계산했었을 때 중국계는 1배 미만이면 네. 미국계는 막 3배, 5배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이 신장 쪽 관련을 막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중국을 공격하면서 미국 거를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프라이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냥 시장은 엄청 커지겠구나. 양쪽이 다. 네. 그 중국이 이걸 또 가만히 또 놔두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중국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유동성을 풀고 제조업 살려주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고 우리는 어차피 에너지 수입 국가니까 이거 경쟁력 무조건 경쟁력 만들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ESG에서 인바이러먼트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지금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러네요. 예. 뭐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네. 그러면 석유 회사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셰일가스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유가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이 유리하죠. 네.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거 미 연준의 안 좋은 얘기니까 딱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킵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썼던 돈을 회수를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겠죠. 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현재의 수익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수익성 ROE를 놓고 봤었을 때 매력이 있는 종목이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미국의 대표적인 ETF XOP라는 ETF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상승률이 한 3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으로 놓고 보면 데번 에너지 제가 여기 나와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높은 ROE 33%를 창출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 회사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이루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유가가 $70만 돼도 이 정도 높은 ROE를 창출하니 이런 종목은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거고 마찬가지로 컴스톡 리소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5%의 ROE를 창출해내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싸 보인다. 그래서 유가 관련돼서는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태양광 중국계 회사. 네. 제가 이때 제일 야단을 많이 맞았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엄청나게 칭찬받았었고.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죠? 제일 고점에서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 1월, 2월 달 고점부터 이렇게 빠질 때 이제 야단을 많이 맞았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쭉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 그때 야단 치신 분들 좀 사과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뭐 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태양광 이 회사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얼마나 싸 보이느냐. 정말 싸 보여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그때 40룰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40 룰이라고 네네. 해서. 네. 그죠? 이 매출 증가율과 EBITDA 마진율이나 영업 마진율을 더했을 때 40 넘어가면 PSR 10배까지 가도 괜찮다. 그 얘기. 네. 근데 지금 이 회사는 PSR이 꼴랑 0.4다. 1배도 아니고 오. 10배도 아니고 0.4다. 근데 지금 40 룰까지는 못 갔어요. 20인데 제가 볼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야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매출 증가율을 확 키워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꾸 저렇게 공격을 하면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에너지는 수요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관련된 생산을 엄청나게 늘려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은 매력이 정말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태양광 회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40 룰은 지금 맞고요. 70이 넘고요. 내년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매출 증가율이 확 늘어난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ROE가 10%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20%대 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매력이 있는 중국계 태양광 회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회사 이름 아까 얘기해 주셨 못 해줍니다. 제가 못 들고 해줍니까? 있어서. 아, 예. 네. 아, 예. 네. 근데 이제 미국 회사 볼게요. 미국 네. 회사. 자, 미국 회사를 보면 주가는 보시면 비슷한 모습을 주고는 있어요. 보시면 2021년 고점을 찍었습니다.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회사입니다. 네. 112불에서 바닥까지 갔을 때 67불. 예, 중국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서 벌써 바닥 대비해서 30%까지 올라왔죠. 90달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보시면 숫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PSR이 3배, 3.5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생각 해보면 이쪽을 성장을 시킬 거다. 그래서 40 룰을 만들어서 매출 증가율이 막 매년 40%씩 늘어나게 미국 쪽에서 지원을 해줄 것 같다. 라고 하면 3.5배라도 싸 보이는 거란 말이죠. 왜? 매출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 200, 500, 1000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PSR이 3.5인 게 1배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얘네들 경쟁력만 있다면.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매력도가 향후의 매출을 예상을 한다면 다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신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있어서 정말로 하기 어려운 것은 얘가 1등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앞으로 10배 늘어나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딴 회사가 확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1등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가 갑자기 확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전기차를 간다면 네.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조짐만 나와버리면 그 1등 하던 회사가 망가지고 다른 1등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나는 얘만 무조건 투자할 거야 했다간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뭐 신성장 산업은 무조건 그렇다라는 거죠. 나중에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성장이 이미 다 자리 잡고 네. 더 이상 진입 장벽이 어렵고 진입하기가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이미 이익을 벌어들이는 애들만 벌어들이는 상황이 됐고 그때는 그 종목만 사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 신재생 에너지 ETF 했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여기는 이제 퍼스트 솔라라는 종목만 나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산 투자가 중요하니까. 예. 그러면 요거를 포함해서 뭐 ICLN이라는 게 제일 크고요. 그게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을 더 좋아하시면 PBW. 네네. 그다음에 유럽 쪽과 중국 쪽을 더 좋아하시면 그쪽 비중이 더 큰 PBD. 아니면 뭐 QCLN이라는 ETF도 있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ETF로 투자를 하셔도 네네. 앞으로 수익률이 그냥 10% 20% 연간이 아니라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있으니까 ETF로 싸서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종목 지금 불러주셨는데 저는 잘 적었습니다. 저도요. 네. 제가 필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본부장님.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진짜 교수님 오시면 전체 매크로 중국이 지금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다 공부하실 테니까 네.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 중국이 대단하죠. 정말 이렇게까지 뭐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말 계획 경제를 정말 잘한다. 그런 느낌은 받아요.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뭔가 이렇게 그냥 거슬러 버리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게요. 특히 4차 산업의 이 데이터 마이닝과 이런 컨트롤이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면 들수록 그런 컨트롤이 참 두렵긴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이제 매크로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네. 저희가 몇 시까지 가는 거죠? 8시, 9시 20분? 10분? 10분. 10분 정도. 네. 네네.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민망한데. 그 조종 뭐 이걸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좀 얘기해 보시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다들 또 금리가 폭등을 할 거야. 과열이 될 거야. 그래서 테이퍼링이 빨리 들어와. 뭐 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니까 주식을 팔아야 돼. 이 논리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금 금리가 너무 빨리 빠져서.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빨리 빠져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자. 그러면서 또 조정을 받아요. 근데 또 여기서 전 또 제 고집을 부리겠습니다.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이다. 딱 중간이다. 맞아요. 뜨미지근한 때니까 또 이렇게 오버 리액션 하면 감사하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그냥 저한테 그냥 돈을 주시겠다는 거니까 감사하죠. 저야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앞 시간에 조정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반대급부로 다시 통화긴축에 대한 전환 시기가 늦춰질 거니까 그럼 결국은 아직 시장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쉬어가는 구간은 있지 않겠냐. 뭐 이 정도이지. 제가 조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전 되게 기분이 사실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댓글을 오늘 남겨주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2월 달에부터 이제 수익률이 좀 빠졌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게. 그때는 긴가민가해서 투자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투자를 안 했는데 수익률이 다 올라와 버려가지고 속상했다. 이번에 빠지면 꼭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시장이 골디락스로 가고 있고 골디락스 구간이 앞으로 아무리 짧아도 2, 3년 뭐 길게 가면 6, 7년 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시대에 들어선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채권에 대한 투자를 지금 이 가격대에서 늘리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1.2, 1.3? 지금 성장률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률은 지금 제가 보니까 대충 미래 인플레이션이 2%대인데 이 금리? 이건 좀
예, 잘못된 예, 좀 과잉으로 돈이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수준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신규 고용 숫자가 나왔었는데 85만 명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전달, 전전달 보시면은 이때 26만 9천 명이 나왔을 때 이때 100만 명 예상했었죠. 그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8만 3천 명 나왔을 때 이때 제 기억으로는 한 70만 명 정도 예상했었나? 예상보다 다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70만 명 예상했었는데 85만 명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시장은 오히려 금리가 빠져버려요. 이게. 그렇죠. 그죠? 이제 뭐 이런 게 다 있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감사하죠. 항상 오버 리액션을 해줄 때는 그러니까 패닉으로 뭔가 액션이 일어나면 그거를 보시고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 지금 이 정도 고용이면 굉장히 적절한 고용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 보시죠. 3.7%가 나왔어요. 이거는 만족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딱 적당한 인플레이션 2%대와 딱 적당한 2% 정도의 성장률을 서포트하는 임금 상승률이라는 거죠. 그죠? 임금이 4% 정도 늘면 명목 소비 지출이 4% 정도 느는 게 맞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왜 1.2%인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인데. 자, 그러면 좋은 거죠. 뭐 이렇게까지 빠져주면 뭐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빠져주면 감사한 거죠, 사실. 네. 자, 실업률도 보시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처럼 떨어지진 않고 딱 요 정도 수준. 예, 그래서 저는 골디락스 구간의 연결. 이때는 사실 3.5% 이때는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확 많이 할 때입니다. 왜? 임금 상승이 어땠죠, 그때? 이렇게까지 올라졌었어요. 확 올라갔었을 때예요. 네네네.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임금 상승이 이렇게 확 켜요. 어느 시점에.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실업률이 나오면 임금 상승률은 딱 요 정도. 옛날 보시면 여기. 그죠? 네. 딱 3%대 중반. 네.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골디락스가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 금리가 오버슛을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 10년 국채가 지금은 또 오버슛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 또다시 안정을 찾으면 이게 원래 너무 올라갔다가 너무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중간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2%대다. 그럼 2% 정도를 가지고 지금의 기업들이 이 정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 이건 정말 좋은, 아까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갭이라고 해서 ROE는 20%인데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2%가 평균이라면 매년 18%의 초과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PBR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골디락스 구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이 장단기 금리차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주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금리만 오를 예, 때. 막 금리 올라갈 때. 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예, 살만은 한데 매력은 있기는 한데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옛날에 2008년도 그때처럼 전체 시가총액의 25% 30%까지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다. 한 10% 정도만 투자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그래요.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우리가 보통 뭘 걱정을 하냐면요. 너무 과열될 때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은행권이 버퍼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 나 부실 채권 일어나도 돼. 그냥 막 대출해 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열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네. 반대로 여기 이때 기억하시지만 이때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역전될 때. 예, 역전될 때 이건 뭐냐면 마진이 너무 낮으니까 이때는 나 그러면 이거 돈을 못 벌잖아. 내가 CEO인데 내가 보너스 하나도 못 받겠네. 아 그래 나 대출 많이 해줄래. 그러니까 물량으로 밀어버려. 물량 공세로. 네. 그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쪽 다 안 좋은 모습이죠. 벌어줘도 안 좋고 네. 역전도 안 좋고. 딱 좋은 게 1%대에서 1.5%대. 그게 딱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대출 증가율이 딱 5%가 나와요. 신기하게도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신 증가율이 5%라는 것은 그죠? 보통 여신이 GDP보다 좀 높아요. 좀 높은 게 아니라 뭐 어떻든 2배 정도 됩니다. 전체 여신, 총 여신 규모로 계산을 하면. 네. 예. 근데 어쨌든 여신 증가율이 10%가 나오면 GDP 성장률을 10% 정도 성장하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신 증가율이 한 5% 정도 나오면 한 5% 정도의 GDP 성장률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말이 되죠?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비례 관계 있다. 그렇죠. 비례 관계 있죠. 근데 5% 그러면 이거 너무 높은 숫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명목이죠. 명목. 이건 실질이 아니라. 그렇죠? 예. 대출은 다 명목 숫자죠. 네. 그러니 대출 증가율이 5%서 명목 5% GDP 성장률이면 인플레이션 2에서 2.5, 실질 2에서 2.5 네. 두 개 더하면 5%.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과거 골디락스가 나타났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 11년 동안 평균 인플레이션이 2%, 평균 실질 성장률이 2%, 두 개 더했더니 4%. 지금은 그거보다 약간 높은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니 지금같이 다들 또 패닉하는 거죠.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코로나19가 또 확산이 되니까 이거 또 다시 한번 3차 웨이브 오고 큰일 났다. 라고 일시적으로 움직이기는 하겠으나 과거의 예를 들여다보면 옛날에 스페인 플루가 생겼을 때도 네. 1차 웨이브 있었고 2차 웨이브 있었고 3차 웨이브가 있었는데 3차 웨이브가 지나가고 제일 많이 상승해요. 시장이. 왜냐하면 이거는 지나가는 건데 중간에 이게 생기는 거죠. 특히 백신이 저는 백신을 맞기가 좀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맞으려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백신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될수록 그게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네. 왜냐하면 임상 실험을 많이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되면 이 다시 한번 겨울철이 들어왔었을 때 이게 많이 또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치사율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거의 뭐 사라지겠죠. 거의 치사율 네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일시적인 모습인 거고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려다가 이거는 들으시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약간 4차 유행 얘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소상공인에게는 정말로 최악이긴 한데 금융시장 전반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디락스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경제가 너무 과열되려고 할 때 반대급부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도 조금 주춤하게 하고 통화긴축도 지연시켜버리면 그렇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네.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제 실물 경제는 안 좋은 건 맞으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네.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지나놓고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셔서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러면 자꾸 소외되세요.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뭐 경제가 망가질 거야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투자를 안 해버리시면 지금 딱 1년이 지나서 투자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빈부의 차이가 그 부의 차이가 2배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여기서 또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또 1년 지나면 또 2배로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전 심지어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차 사고 집 사고 하지 마. 다 세이브해서 다 투자해. 조금만 참아 1년, 2년. 그건 나중에 그게 부의 차이가 1배, 2배 차이가 아니라 10배씩 차이가 날 거니까 지금 1년 참는 게 소비를 하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어준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래야 될 것 같아. 약간 교주님 같은데. 아니.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여기까지만 네네.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네. 뭐냐면 막 다들
바로 며칠 전만 가더라도 뭐 너무 인플레이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빨리 테이퍼링을 안 하면 뭐 잘못되는 것처럼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들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네. 우리는 딱 여기에 스탠스를 지켜주면 더 크레디빌리티, 신뢰도가 더 쌓일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딱 2% 수준에서 수렴할 거다. 그죠? 2.4%에 있을 때 3% 갈 거라고 막 다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벌써 2.1%대로 떨어졌고 조만간 2%대로 수렴하면 그때가 딱 골디락스로서 우리가 투자하기 참 좋은 타이밍이다. 네. 최근에 미국 금리 좀 빠르게 떨어져가지고 아마 거의 낮아졌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수준 2% 이하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다시 예.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를 투자를 하느냐, 뭐 가치주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성장주 7, 가치주 3. 네. 근데 가치주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여기서 성장주를 좀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로스가 있고요. 여기 보면 위에 중간에 그로스가 있고요. 그 관련 기업들이 아마존, 넷플릭스. 자, 이런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과점화를 만들어낸 회사들. 네. 성장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미 벌써 ROE를 엄청나게 창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스페큘러티브라는 것은 성장주인 건 성장주인데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된 그걸 스페큘러티브라고 합니다. 네. 그게 어떤 회사? 우버, 테슬라, 비욘드 미트.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들. 근데 먼 미래를 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봤죠? 40룰, 40룰. 네. 그죠? 그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스페큘러티브에서. 근데 어쨌든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스페큘러티브에서 성공한 회사들이 그로스로 되는 거죠.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골라내시는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포트폴리오 구성 상당히 중요하고 이건 지금 하반기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연말에 좀 따뜻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네. 아예 머릿속에 딱 넣어서 전 외우고 있으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아까 친환경 네. 관련 종목들하고 맞아요. 그런 쪽 투자를 확대하라. 요거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2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한타증권의 유동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